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의 평범한 가게 주인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끔찍하면서도 교훈이 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남편 윤상호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 부부의 끈끈한 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상호는 과묵했지만 든든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상호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세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상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죠. 상호가 새벽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편의점 하나를 차렸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 가게 열쇠를 받던 날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위치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이었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월세와 물건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호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게 앞을 깨끗이 쓸었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썼습니다. 할인 행사도 자주 했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덤도 많이 줬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참 정직하고 친절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점점 늘어났고 우리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을 더 버티니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 우리가 8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려고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통장을 펼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사라지고 잔액은 고작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이 마치 남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출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3천만 원 출금. 출금인 이름은 윤상호.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주 화요일.
상호가 저에게 걱정 말고 가게만 잘 지켜. 내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늦을 거야 라며 외출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상호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인사했었죠. 출금 시간은 오전 10시 23분. 출금 장소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왜 말도 없이 찾아간 걸까? 혹시 상호가 저 몰래 빚을 진 걸까? 아니면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비가 필요했던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부부인데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을 함께 살면서 뭐든 의논하고 결정했던 우리인데 왜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결정한 걸까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상호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라며 신발을 벗는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상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도 제게 먼저 힘들지? 라고 물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속였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어요. 상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불러도 상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혹시나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 것 같은데 혹시 알아? 상호는 식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돈? 저축 통장 있잖아. 거기서 돈이 좀 빠져나갔더라고. 얼마나? 3천만 원.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저를 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랬어.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출금 기록에 당신 이름이 있어서. 상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언제 돈 때문에 당신을 속인 적 있어. 여보, 진정해요. 나는 그냥 뭐 의심하는 거잖아. 좋아, 알았어.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았어요. 상호의 반응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설명하려 하지 않나요? 왜 화만 내고 나가버린 걸까요? 정말 결백하다면
차근차근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했고, 물건을 잘못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사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호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파고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더 파고들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저녁 7시쯤 상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말없이 가게 뒤편 창고로 들어가더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침에 미안했어요.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사라져서 너무 놀란 거였어요. 상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화를 낸 건 미안한데 정말 나는 모르는 일이야. 3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왜 몰래 찾아가겠어. 그럼 누가 당신 이름을 도용한 걸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런 사기가 많잖아.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상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가게 CCTV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가게 CCTV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날 전후의 영상을 찾았어요. 새벽 시간대 영상을 돌리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체형이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상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카운터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30초 정도 지나자 그 사람은 손에 뭔가를 들고 나갔습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상호일까요? 체형과 걸음걸이는 정말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잠깐 모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직도 믿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속 그 사람은 정말 상호처럼 보였어요. 혹시 정말 상호일까요? 그렇다면 왜 새벽에 몰래 가게에 들어온 걸까요? 무엇을 가져간 걸까요? 통장, 도장, 아니면 신분증?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게 창피했거든요. 게다가 혹시 오해였다면 상호한테 더 미안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실수도 잦았고 손님들한테 물건 값을 잘못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낮에 졸기 일쑤였어요. 상호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상호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도 말수가 줄었고 TV만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골 손님 심유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유나는 30대 초반에 밝고 싹싹한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 자주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유나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퇴근길에 자주 들러서 간식거리나 음료수를 사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게에 오래 머물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니, 힘들죠? 가게 운영하는 거. 저도 나중에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유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저는 유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 언니, 요즘 안색이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살도 빠진 것 같고. 유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상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사라졌고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됐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가게 통장에서 돈이 좀 사라졌어. 네, 도둑이 든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거야. 유나는 제 손을 잡으며 공감해 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사라졌는데요. 꽤 큰 돈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어머,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아직 못했어. 왜요? 빨리 신고해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유나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언니, 그 사람이 남 몰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빚이라거나 다른 급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사채 같은 거 빌렸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 많아요. 유나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왜 유나는 빚이나 사채를 먼저 떠올린 걸까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니면... 유나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나야,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줘. 당연하죠, 언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언니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유나와의 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뒤 유나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을 골라온 것 같았어요. 언니, 지난번에 언니가 말했던 그 일 말이에요. 응, 왜? 혹시 그 사람이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하지 않나요? 전화 통화가 많아졌다거나, 문자를 많이 보낸다거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상호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전에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때 돈 문제도 같이 일어났거든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돈도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도라니.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가능성이었어요. 상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나야, 그건 좀. 언니, 저는 그냥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믿으면 안 돼요. 유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핸드폰 같은 것도요. 요즘은 다 증거가 남잖아요. 유나의 말이 제 마음속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상호가 정말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여자를 위해 쓴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유나의 말 이후 저는 상호를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상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어디 갔다 온 건지, 핸드폰을 보며 웃으면 누구와 대화하는 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상호가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끄러워서라고 말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상호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부부 사이라도 서로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상호의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곤 했어요. 누가 이렇게 밤늦게 연락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호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하기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호의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생일이었거든요. 핸드폰을 켜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을 쭉 내려보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대화 내역이 중간중간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를 지운 것 같았어요. 저는 지워진 메시지를 복구하는 앱을 깔았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앱을 실행하고 몇 분 기다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유나와 상호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바로 그 주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호 씨, 이번 주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요? 민정 언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언니한테 직접 말하기 좀 그런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 나한테 하시려고?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오전 10시쯤 어때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은행 앞 카페요. 거기서 봐요. 대화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은행 앞 카페. 통장 출금 시간이 10시 23분이었으니 카페에서 만난 다음 은행에 간 거예요. 저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에 대화도 있었어요. 상호 씨, 그 일은 잘 처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민정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한 걸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호와 유나가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앨범을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상호와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상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유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주 사소한 친밀감 정도였지만, 이미 제 감정은 돌이킬 수 없이 찢어졌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고 유나를 만난 걸까요? 그것도 여러 번 만난 것 같았어요. 사진이 여러 장이었거든요. 도적질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제 남편이고 유나는 제가 친구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손님이 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상호와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상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상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상호와 유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호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핸드폰 봤어요. 유나랑 왜 만난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만난 거냐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심유나랑 무슨 관계예요? 왜 몰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통장에서 돈 찾아간 거 맞죠? 상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럼 뭐예요? 왜 비밀로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연락했어.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 만난 거야. 그게 다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이 여러 장이었어요. 여러 번 만난 거잖아요. 2번 만났어. 딱 2번. 왜요? 무슨 이야기를 한 건데요? 상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에 대해 걱정한다고 했어.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남편인 내가 더 잘해줘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저는 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메시지에 있던 그 일은 뭐예요? 당신이 처리했다는 거. 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말해봐요. 당신 생일 선물이었어. 유나가 좋은 가게를 알려줬고 나는 거기서 목걸이를 샀어. 통장에서 돈을 찾은 건 그것 때문이었어. 저는 멍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요? 거짓말이죠. 3천만 원짜리 목걸이요? 아니야. 30만 원이야. 3천만 원은 내가 찾은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찾아간 건데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이야. 나는 30만 원만 찾았어. 다시 은행 가서 확인해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호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통장 출금 기록에는 분명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증명해봐요. 목걸이를 보여줘요. 상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안에는 정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생일 선물이야. 다음 달이 생일이잖아. 미리 준비한 거야. 저는 목걸이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정말 선물이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누가 찾아간 거예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자. CCTV도 있을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 상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유나를 만났습니다. 가게에 온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야, 우리 남편이랑 만난 거 나도 알아.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언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언니 생일 선물 때문에 조언 좀 구한 거예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유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표정을 살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지에서 유나가 먼저 상호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나가 굳이 상호에게 먼저 연락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유나만 알고 있을 만한 제 개인사가 상호에게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나에게만 털어놓았던 가족 이야기들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상처. 그런 것들을요. 왜 유나는 그런 이야기를 상호에게 한 걸까요? 그냥 조언을 구하려면 그런 깊은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상호를 믿고 싶었지만 믿는다는 말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나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나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유나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유나는 보통 오후 6시쯤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가게에 들르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는 가게를 일찍 닫고 유나가 퇴근하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뒤를 밟았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유나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건물 그늘에 숨어 유나를 지켜봤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밝고 싹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이 완전히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남편이랑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고 가게도 못 운영하게 만들 거야. 저는 숨을 들이킬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나가 누군가와 작정하고 저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벌써 빼돌렸잖아. 이제 둘이 서로 의심하게만 만들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까지 갈 거야. 그 여자가 혼자 남으면 가게도 못 지킬 거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빼돌렸다니. 유나가 제 돈을 훔쳐간 거였어요. 그리고 상호와 저를 갈라놓으려고 계획한 거였고요. 동생 걱정은 하지 마. 잘 처리했어. CCTV도 얼굴 안 나왔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동생이라니. 유나에게 동생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2년 전 제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24살쯤 된 젊은 남자였어요. 성실해 보여서 채용했는데 몇 달 뒤부터 가게 돈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로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돈을 빼돌리는 모습을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조금씩 빼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남자는 절도죄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그 남자의 누나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했으니 합의해달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피해액이 컸고 여러 달 동안 저를 속이고 훔쳐간 일이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 누나가 바로 유나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체형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2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경찰 조사 서류에 그 남자의 가족 관계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심유나. 맞았습니다. 유나는 그때 그 남자의 누나였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려고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유나가 저에게 친절했는지, 왜 상호에게 접근했는지, 왜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는지. 그날 밤 저는 통장에서 사라진 날 새벽 CCTV, 속그림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잠깐 모자가 벗겨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화면을 멈추고 확대해서 봤습니다.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유나의 동생이었습니다. 2년 전 제 가게에서 일하다 도둑질한 그 남자였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차근차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이 출금된 날의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가게 CCTV도 얼굴이 잘 안 보였고 유나의 전화 통화도 녹음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나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다음번에 유나가 전화 통화하면 녹음하려고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유나가 또 한적한 곳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돈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걱정하지 마. 얼마 안 있으면 그 집 완전히 망할 거야.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과 통화하는 게 분명했어요. 민정이가 요즘 남편 의심하는 거 봐.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부추기면 이혼까지 갈 거야.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래, 그때 일은 내가 복수할 거야. 너를 감옥에 보낸 거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녹음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 상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유나의 정체, 동생 이야기, 복수 계획,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상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2년 전 일로 저를 원망했던 거예요. 미안해, 민정아. 내가 그 여자의 의도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유나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며 멀어졌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도 충분해. 우리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녹음 파일, 가게 CCTV, 통장 출금 기록, 그리고 2년 전 절도 사건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나와 그 동생의 집도 수색영장을 받아 조사했어요. 그리고 사라진 3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유나의 집 장롱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유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가게 문을 닫고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왔어요. 언니,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요?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호도 옆에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제 그만 말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무슨 짓이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2년 전 그 남자의 누나라는 것도, 복수하려고 계획한 것도.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통화 녹음, CCTV, 그리고 당신 집에서 찾은 돈까지. 유나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예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비틀어져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걸 전부 무너뜨리고 싶었어. 내가 내 동생을 망가뜨렸을 때부터. 동생은 감옥에서 나와서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권리, 그게 권리야?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게. 동생분이 제 돈을 훔쳤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 돈 때문에 몇 달 동안 고생했어요. 월세도 못 냈고 물건값도 못 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당신처럼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한 일은 절도고 사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건 더 나쁜 짓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유나는 경찰에 연행됐고 그 동생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어요.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그 동생은 절도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장에서 유나는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동생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유나는 징역 2년, 그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라진 돈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처럼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1년 넘게 준비하면서요. 상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흔든 건 그 사람들이야.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우리 사이를 의심한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잖아.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는 돌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깨어지는 순간 모래처럼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도 쉬었어요. 그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유나가 웃으며 저를 비웃는 꿈, 상호가 떠나는 꿈. 상호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일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잖아. 저는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 한때 의심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제 편이었던 사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봐요. 여러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대문에 작은 종을 달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호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은 더 많이 대화해요. 더 많이 믿으려 노력합니다. 요즘은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손님들이 많이 왔어. 다행이네. 우리 가게 평판이 좋아졌나 봐. 당신 덕분이에요. 상호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유나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제게 편지가 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도 저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천천히 알아가려고 해요. 가게에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친절이 가면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견딜 힘이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내 곁에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상호가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심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였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진실을 견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곁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틀린 호의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리고 상호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어요. 가게 종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저는 웃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힘든 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제 곁에 진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